2017년 2월 말레이시아 공항의 10초.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공항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비행기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동 체크인 기계 앞에서 여권을 꺼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다가옵니다. 장난스럽게 손이 여러분 얼굴에 닿습니다. 뭐야? 그게 마지막입니다. 10초 후 여러분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눈앞이 뿌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10분 후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2월 13일 아침 김정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김정남은 그날 아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45세. 북한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좌에는 오르지 못한 남자. 한때는 김정일의 장남이자 후계자 1순위였던 남자. 그러나 2001년 가짜 여권으로 일본 디즈니랜드에 가려다 들통나면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 이후 16년 김정남은 마카오와 베이징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본처 신정희, 측실 리혜경, 또 다른 측실 장길선, 그리고 4명의 아들들. 특히 장남 김한솔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아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적인 청년. 한솔이는 나와 다를 거야. 쟤는 자유롭게 살 거야. 김정남은 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김정남은 베이징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베이징으로 가려 했을까요? 마카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꼈던 걸까요? 북한 암살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던 걸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동생 김정은이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방식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공포로 쏘아 죽이거나 개 120마리에게 물려 죽였다는 소문.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정은은 가족도 가차없이 죽인다는 것. 내 차례는 언제일까? 김정남은 매일 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가방 속에는 12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공항 CCTV를 보면 김정남은 느긋해 보입니다. 체크인 기계 앞에서 천천히 여권을 꺼냅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설마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오전 9시 2명의 젊은 여성이 김정남에게 다가갑니다.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엉 28세,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 25세. CCTV 영상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두 여성은 마치 리허설을 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입니다.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뒤에서 동시에 김정남의 얼굴을 감쌉니다. 김정남은 놀랐을 겁니다. 뭐야? 손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뭔가 묻었습니다. 기름진 액체 같은 게. 냄새가 이상합니다. 두 여성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김정남은 공항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누가 내 얼굴에 뭘 뿌렸어요? 스프레이 같은 거. 직원이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눈이 좀 아파요. 그 순간 김정남의 다리가 휘청입니다. VX 신경작용제. 화학물질입니다. 핀끄트만큼만 피부에 닿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10분 후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2월 13일 아침 김정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김정남은 그날 아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45세. 북한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좌에는 오르지 못한 남자. 한때는 김정일의 장남이자 후계자 1순위였던 남자. 그러나 2001년 가짜 여권으로 일본 디즈니랜드에 가려다 들통나면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 이후 16년 김정남은 마카오와 베이징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본처 신정희, 측실 리혜경, 또 다른 측실 장길선,
그리고 4명의 아들들. 특히 장남 김한솔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아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적인 청년. 한솔이는 나와 다를 거야. 쟤는 자유롭게 살 거야. 김정남은 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김정남은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베이징으로 가려 했을까요? 마카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꼈던 걸까요? 북한 암살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던 걸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동생 김정은이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방식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공포로 쏘아 죽이거나 개 120마리에게 물려 죽였다는 소문.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정은은 가족도 가차없이 죽인다는 것. 내 차례는 언제일까? 김정남은 매일 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가방 속에는 12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공항 CCTV를 보면 김정남은 느긋해 보입니다. 체크인 기계 앞에서 천천히 여권을 꺼냅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설마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오전 9시. 2명의 젊은 여성이 김정남에게 다가갑니다.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 28세,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 25세. CCTV 영상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두 여성은 마치 리허설을 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입니다.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뒤에서 동시에 김정남의 얼굴을 감쌉니다. 김정남은 놀랐을 겁니다. 뭐야? 손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뭔가 묻었습니다. 기름진 액체 같은 게. 냄새가 이상합니다. 두 여성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김정남은 공항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누가 내 얼굴에 뭘 뿌렸어요? 스프레이 같은 거. 직원이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눈이 좀 아파요. 그 순간 김정남의 다리가 휘청입니다. VX 신경작용제. 화학밀지입니다. 핀 끝만큼만 피부에 닿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10분 후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2월 13일 아침 김정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김정남은 그날 아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45세. 북한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좌에는 오르지 못한 남자. 한때는 김정일의 장남이자 후계자 1순위였던 남자. 그러나 2001년 가짜 여권으로 일본 디즈니랜드에 가려다 들통나면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 이후 16년, 김정남은 마카오와 베이징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본처 신정희, 측실 리혜경, 또 다른 측실 장길선, 그리고 4명의 아들들. 특히 장남 김한솔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아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적인 청년. 한솔이는 나와 다를 거야. 쟤는 자유롭게 살 거야. 김정남은 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김정남은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베이징으로 가려 했을까요? 마카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꼈던 걸까요? 북한 암살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던 걸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동생 김정은이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방식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공포로 쏘아 죽이거나 개 120마리에게 물려 죽였다는 소문.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정은은 가족도 가차없이 죽인다는 것. 내 차례는 언제일까? 김정남은 매일 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995년 6월 16일 평양 어딘가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한솔. 하지만 이 아기는 평양의 화려한 병원이 아니라 시골의 조그만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김정남이 이미 후계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혜경은 정실부인도 아니었습니다.
측실, 즉 첩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이지만 숨겨야 하는 아이. 김한솔은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리혜경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 평영에서 한참 떨어진 곳.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북한 시골 마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 그곳에서 김일성의 증손자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김한솔은 후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마을 아이들과 뛰어놀았고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본인이 김한솔이라는 걸? 훨씬 나중에요. 10살쯤 됐을 때인가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아, 내가 특별한 집안 아이구나 라고. 10살까지 몰랐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이라는 걸.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보통 왕족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온 나라가 축하할 겁니다. 신문 일면에 실리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를 겁니다. 하지만 김한솔의 탄생은 숨겨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2001년 아버지 김정남이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1984년생입니다. 김한솔은 1995년생입니다. 11살 차이. 김정은이 처음 김한솔을 봤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2000년대 중반쯤? 김한솔이 10살, 김정은이 21살쯤? 그때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애는 뭐야? 형님 김정남의 아들? 근데 왜 할아버지를 닮았지? 김한솔은 어릴 때부터 김일성을 닮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통한 얼굴, 둥근 이마, 부드러운 눈매. 김정은도 김일성을 닮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에는 날씬했던 김정은.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 겁니다. 왜?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김일성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걷는 방식도 김일성을 흉내냈습니다. 손을 흔드는 제스처까지도. 모든 게 인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김일성을 닮았습니다. 이게 김정은에게 얼마나 큰 콤플렉스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나는 위대한 할아버지의 후계자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조카가 나타납니다. 뭣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닮은 조카가.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김한솔은 장손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1450년 문종이 죽었습니다. 후계자는 누구? 12살 아들 단종.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생각합니다. 어린 조카가 왕이라니 나라가 위험하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1453년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세조. 단종은 17살에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김정은과 김한솔의 관계가 딱 이겁니다. 수양대군, 김정은. 내가 왕이다. 조카는 위험하다. 단종, 김한솔. 나는 왕이 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살고 싶은 뿐인데. 차이가 있다면 단종은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랐지만 김한솔은 애초에 왕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한솔은 201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업 갖고. 그는 보스니아에서, 파리에서 자유를 맛봤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파티 가고 연애하고 평범한 20대의 삶을. 왜 그런 삶을 포기하고 북한의 왕좌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김정은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야. 틀림없이 왕좌를 노리고 있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김정은은 2000년대 후반 형들을 제치고 후계자가 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 김정남을 중국으로 쫓아냈고 형 김천철을 제거했습니다. 권력에 투명한 투쟁. 그게 김정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김한솔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놈도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할 거야. 하지만 김한솔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좌가 아니라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보스니아 모스타르.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이 도시에 한 동양인 소년이 도착했습니다. 김한솔, 16세. 아들, 스위스로 가자. 거기가 안전해. 아버지 김정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보스니아에 가고 싶어요. 보스니아? 거기는 얼마 전까지 전쟁하던 곳 아니냐? 바로 그래서요. 김정남은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는 평화롭고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북한 왕족들의 유학지로 유명합니다. 김일성도 거기서 공부했고 김정은도 거기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달랐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가는지 배우고 싶어요. 16살 소년이라고 믿을 힘들지 않나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격전지,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가 서로 죽이고 죽이던 곳. 그곳에 김한솔이 도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 모스타르 분교. 이 학교의 모토는 뭘까요? Make education a force to unite people, nations and cultures for peace and a sustainable future. 교육으로 사람들을, 국가들을, 문화들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연합시키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북한의 왕자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전쟁을 찬양하는 나라의 왕자가 평화를 배우러 온 겁니다. 첫날, 기숙사.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마카오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사업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2년 동안 김한솔은 비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학교 친구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쟤 왜 항상 조용해? 한국 뉴스 보면서 왜 표정이 굳어질까? 한 번은 북한 뉴스 보면서 우는 거 봤는데 2012년 그날 17살 소녀는 왜 카메라 앞에 섰을까? 2012년 10월 김한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솔아, 나야, 엘리자베스 렌, 전 UN 사무차관, 핀란드 출신의 저명한 대교관. 저를 어떻게? UWC 주장 선생님께 부탁했단다. 너를 인터뷰하고 싶어. 저를요? 왜요? 네가 누군지 알아. 김정일의 손자지. 그리고 너는 특별해. 보스니아에서 강화를 배우려는 북한 왕자. 세상이 네 이야기를 들어야 해. 김한솔은 망설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양이 자신을 죽이려 들 겁니다. 아버지도 위험해질 겁니다. 평범한 삶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한솔은 후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가 시골집에서 그들과 함께 자랐으니까. 굶주림, 억압, 공포, 그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로운 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적어도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 않을까? 2012년 10월 촬영장. 17살 김한솔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을까요? 아마 떨렸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을까요? 영상을 보면 전혀 안 떨렸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당신 삼촌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의 침묵. 김한솔이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솔직히 그가 어떻게 독재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dictator, 독재자.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북한 왕족이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최고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놀랐을 겁니다. 진짜로 말해버렸네. 하지만 김한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저는 언젠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김한솔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평양이 이 영상을 보면 아버지는 괜찮을까? 며칠 후에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북한 왕자 김정은을 독재자라 부른다. 김일성의 증손자, 통일을 꿈꾼다. 평양의 반응은 침묵.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 새끼를 당장 죽여. 2013년 김한솔은 보스니아 졸업했습니다. 다음 목적지 파리 정치대학,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학교, 르아브르 캠퍼스, 국제 학생들이 모이는 곳. 김한솔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셀카를 찍었습니다. 파티에 갔습니다. K-팝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했습니다. 2015년 SNS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김한솔과 한 여성, 동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금발의 여성,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해피 모멘츠. 북한 왕족이 연애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김정은이 리설주와 연애할 때는 어땠을까요? 극비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결혼 발표가 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 나 연애 중이야 라고 공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미 북한 왕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그냥 김한솔이라는 한 명의 청년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대학 친구들이 증언합니다. 한솔은 정말 평범한 애였어요. 우리랑 똑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주말에는 클럽도 갔어요. 한 번은 한국 식당에 같이 갔는데 한솔이가 김치찌개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거 봤어요. 이게 진짜 고향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고향. 북한이 고향일까요? 한국이 고향일까요? 김한솔에게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아마 그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북한을 증오합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지만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졌지만 중국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국적도 혈통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은 곳. 그냥 한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 여름,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 합격. 김한솔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왜? MI6의 경고 때문입니다. 평양의 암살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런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한솔은 마카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원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외교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유엔에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대신 그는 호텔에서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삼촌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요. 그리고 2017년 12월 13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김한솔의 평범한 삶은 완전히 끝났습니다.